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뉴욕, 미국 최초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 건설, 그리고 나토 드론, 해킹, 방해 공작에 대한 방어력 강화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의 중요한 에너지 관련 뉴스는 미국 뉴욕주가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본격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는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를 넘어 미국 전체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뉴욕주의 캐시 호출주 지사는 공식적으로 뉴욕 전력청에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을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참고로 1기가와트는 약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량입니다. 호출주 지사는 뉴욕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이곳에 살고자 하는 시민, 누구도 전력 수급 문제나 요금 부담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하나의 원자로 건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원자력 산업 전반의 부활과 행정개혁의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원자력 발전 가속화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규제 절차 간소화, 국내 연료 공급 확대, 연방 소유지를 군용, 원자로나 대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이번 신규 원자로 부지를 뉴욕 북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단독 개발 또는 민간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후보지 중에는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3곳이 포함되며 모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오수이고 지역의 9마일 포인트 발전소가 유력한 확장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주 정부와 콘스텔레이션은 이미 연방 보조금 확보를 위해 협력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원자력일까요? 바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지만 원자력은 24시간 안정적으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저 전력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력 소비가 막대한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술 기업들이 원자력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폐쇄된 펜실베이니아주 3마일 아일랜드 발전소의 재가동을 고려 중이며 이는 지역 주민의 지지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원자력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기술적 개선과 함께 점차 극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물론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0년간 새로운 원자로를 거의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허가 절차는 10년 가까이 걸리고 예상 비용은 실제보다 두세 배 초과되기 일쑤입니다. 조지아주의 보글 플랜트만 해도 2009년에 시작한 2개의 신규 원자로가 2023년과 2024년에 완공될 때까지 300억 달러 이상이 들었는데 이는 원래 예산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뉴욕은 이러한 교훈을 발판 삼아 더 작고 경제적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도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협력하여 온타리오주에 4기의 소형 원자로를 짓는 방안을 함께 연구 중이며 순차 조립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 한 곳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뉴욕이 전력 위기를 타개하고 동시에 탈탄소 시대를 선도하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호출 주지사는 예전에 허드슨 강 인근에 위치했던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후 태체 전력이 부족해지자 오히려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했고 온실가스 배출도 늘었다며 그 당시엔 플랜 B가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제 뉴욕은 플랜 B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플랜 R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대규모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재건하려는 뉴욕의 움직임은 향후 미국 전역의 에너지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북대서양조약 기구, 즉 나토가 직면한 새로운 안보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전장의 양상과 그에 대한 유럽 및 미국 동맹국들의 변화된 인식과 투자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지상에 주차된 러시아 폭격기를 드론으로 타격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현대 전쟁이 더 이상 단순한 전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적의 핵심 자산을 파괴할 수 있는 시대, 이제 나토는 싸움이 벌어지기 전을 준비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병력과 인프라, 통신망을 보호하는 비살상형 방어력 강화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방비 증가 목표, 즉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 지출을 기존의 2%에서 최대 5%까지 늘리자는 제안도 이번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입니다. 그는 군사 장비뿐 아니라 물류, 인프라, 회복력, 사이버 방어 같은 영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무기 중심 방어 전략에서
전면적인 방어 구조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나토 주재 미국 대사 매튜 휘테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한다면 첫 공격은 러시아 전차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이버 공격으로 통신망을 마비시키거나 사회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은 현대 전쟁의 본질이 물리적 침공에서 정보, 통신, 물류 시스템 마비로 옮겨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병력을 이동시키는 도로, 항만, 전력망, 통신망이 공격의 최우선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전장 경험을 가진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기 직전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이란 내부에서 방공 차량과 레이더를 먼저 타격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 공항에 있는 전투기를 파괴하며 전투 개시 이전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공군 예비역 장성 제클린 반 오보스트는 조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GPS 방해, 사이버 공격, 교통망 교란이 미래 전쟁에서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과거에는 나토 국가들이 단순히 무기를 갖추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병력을 이동시키고 치료하고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시설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2015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점령한 이후 나토는 폴란드와 발트 3국에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도로, 철도 인프라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사용한 인프라 대부분은 과거 바르샤바 조약 체계 아래 구축된 것으로 나토 기준과 맞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인 네덜란드는 국방비 증액에서 가장 먼저 물류와 군 의료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장관 오노 아이헬스하임은 수년간 삭감된 군수 시스템의 회복이 시급하며 도로, 철도, 수로까지 전방위적 회복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내 인프라와 통신망이 군이 아닌 민간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시 군과 경찰,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보타주, 해킹, 통신망 마비 같은 비살상 위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항만 크레인 운영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화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외국 항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해당 네트워크를 간첩 활동이나 군수 물자, 교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유럽 당국도 비슷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및 나토의 동원 계획을 파악하고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해커 그룹인 펜시베어는 유럽의 항공, 교통과 해운 부문을 지속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토는 더 이상 전통적인 무기와 병력만으로 방어를 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전투 개시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그 무기는 사이버 해킹, GPS 교란, 드론 공격, 인프라 파괴 등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살상 방위력, 즉 병참, 통신, 인프라, 사이버 보안, 민간 협력 체계에 대한 투자는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그러한 새로운 방향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